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국에 대한 도덕적 역사적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외쳐대는 거짓말의 밴드 소리를 따라갔던 무작정 추종했던 많은 좌파 지식인들, 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이지 좌파 지식인들의 허상에 속았다. 이번에 그들이 얼마나 국가관과 도덕관과 역사관을 회절하는지 지켜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7사람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이가 조정래입니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시리즈로 수백만 부의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노 작가 조정래. 그가 봉하마을에서 열린 유시민과의 토크 콘서트에서 조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조국은 문제 많고 탈 많은 조국을 위하여 반드시 법무장관을 시켜야 한다. 그만한 인물, 그만한 정직, 그만한 맷집이 없다. 그런 인물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국가 사회가 많은 노력과 투자를 했다. 쓸만한 인물을 못된 놈들이 모여서 살해한 것이 노무현, 노회찬 아닌가. 조국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귀한 우리의 인재다. 우리 권한을 위임해도 우리를 속일 사람이 아니다. 믿고 그를 철저히 지지하자. 시청자 여러분, 조정래가 쓴 단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이 정직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정직. 이미 조국은 5개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다 증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숫자가 늘어나겠죠.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한 번만 했다. 딸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할아버지다. 나는 물론 안 해도 펀드의 운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 아들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정식으로 인턴을 했다. 조국의 거짓말이 온 세상에 다 드러났는데도 조국에 대해서 정직이란 말을 쓴 조정래, 그가 지금 본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공지영. 공지영과 이회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회수는 조국의 잘못이나 문제가 최순실의 것에 비해서 조적지열이다. 조적지열도 못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공지영은 조국의 비리가 적폐들 그것보다 큰가. 그러니까 이 좌파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거론하는 논리가 조국이 완전히 무오류의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조국이 오류가 있고 하자가 있고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최순실의 그거에 비하면 턱도 없이 작은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좌파 지식인들이 가장 결정적인,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이지 사물을 보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것을 은폐하고 또 국민들을 속이려 드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은 물론 조국의 잘못과 하자, 비리의 크기가 큰 것도 문제지만 그가 그동안 해왔던 각종 위선의 말들, 거짓의 언행, 태산들, 이런 것에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우리나라에서 깨끗하고 정의로운 지식인 척 하다가 까보니까 양파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다. 최순실이 언제 조국처럼 15,000개의 트윗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고 완전히 100%의 도덕률을 가진 인간으로 포장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최순실의 범죄는 조국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질이 좋은 것입니다. 조국의 딸과 최순실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라는 최소한 위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딸은 위조된 표창장, 위조된 논문을 활용했습니다. 공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쇼크 중에 하나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멘탈리티. 공정은 내가 믿는 문프, 문재인 프레지던트, 문프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조국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문프가 임명했으니까 조국은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다라는 일종의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이런 식의 멘탈리티를 저런 베스트셀러 작가가 보였다라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4번 시인 안도연과 그리고 화가 이목상. 안도연은 연탄재 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시인이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한 번도 누구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었었느냐. 안도연은 이 조국의 문제를 파헤치는 언론과 우파 또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승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승냥이는 인도 들깨를 얘기하는 것이죠. 무자비하게 산채로 먹잇감을 물어뜯는 승냥이 떼. 이목상 화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청와대 본관 로비에 설치됐던 대형 그림, 촛불 그림, 이 그림을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슬그머니 이 그림을 올해 초에 떼버렸습니다. 저는 이 대형 촛불 그림을 걸었을 때 제가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청와대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어떤 이 자존심과 위상과 품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건축물인데 거기다가 일개 정파가 옹호하는, 그것도 왜곡과 선동과 조작, 이런 가짜 사실로 점철됐던 촛불에 그림을 거는 게 국가의 품격에 맞느냐. 제가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1년 조금 지나서 청와대가 슬그머니 그림을 뗐습니다. 아마도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도 겸연쩍었겠죠. 그것을 쳐다볼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겠죠. 그래서 인왕산 그림과 소나무 그림 2개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임옥상. 임옥상은 조국 사태를 수구 기득권 세력과 무슨 진보 개혁 세력의 대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목상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상을 제대로 몰랐던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이목상의 이 민낯을 보게 됐습니다. 5번째 그리고 6번째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어준은 자신의 이 라디오 프로에서 박원순이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돈줄을 대고 있는 교통방송의 이 프로에서 문제의 핵심은 논문이 고려대학교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조국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검찰이 압수수색한 이 자료 목록 리스트, 조국의 딸이 고려대학교 입시 때 제출했던 12개의 목록 리스트가 발견이 됐고 그 중에서 논문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마 5년 지나서 폐기하지 않았다면 논문 자체도 고려대학교의 창고에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도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 조국의 청문회에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문제를 거론하면서 조국을 극렬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조국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표창장이 위조면 장관을 못하죠.
내가 반대하겠다. 자신이 나서서 반대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김종민은 지금 조국의 퇴진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는 아마도 뭐 대법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겠죠. 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겠죠. 그러나 검찰에서 흘러나온, 검찰에서 언론이 확인한 이런 내용을 보면 완전히 정경심이가 몇 개의 파일을 이용을 해서 완전히 날조, 위조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조했으니까 검찰이 그리고 국회가 표창장 원본을 그렇게 제출하라 그래도 제출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왜냐? 아예 표창장에 원본이 없으니까.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 출신입니다. 지금 그가 온 국민 앞에서 내놨던 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질지 유권자들이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7번째, 유시민. 유시민은 언론의 조국에 대한 가족 인질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국에 대해서 파헤칠 것이 없으니까 그 가족을 물고 들어간다.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조국의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정권 인질극. 문재인과 문재인 좌파 권력을 잡고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는 국민 인질극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도덕, 가치, 어떤 이 합리성, 한국 사회의 품격, 이런 국민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가치를 인질 삼아서 문재인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7명의 좌파 지식인들. 감사합니다.